네,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치호 위원님이 오늘은 좀 멀리 어딘가에 나가 계시는데요.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치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가 계신 한치호 위원님을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네. 이천에 신화역 대학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아, 네. 우리 한치호 위원님 이제 강의력도 좀 소문이 많이 나신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또 증시도 어떨지 우리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면요. 이제 중국이 봉쇄 조치 완화 소식에 기분이 좀 좋았었는데 이런 중국 지방 정부가 또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오늘 저번에 중국 지방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났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통계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통계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네. OECD 통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국가가 통계가 정확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 통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첫 번째 뉴스를 삼았는데요. 네, 의원님 잠시만요. 이제 네, 중국 네. 지방 정부가 또 통계 조작을 했다가 들통이 났고 또 기업에 강요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수치까지 의심받는 영역은 좀 다양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 OECD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드렸고요. 네. 국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통계가 정확해야지만이 저희가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 지방정부가 또 통계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통계를 자꾸 이렇게 조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방역 수치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중국 지방 정부입니다. 지방 현지 통계는 여전히 기초 체계가 취약하고요. 또 통계 조작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라고 이런 기사는 꼬집고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살펴보면요. 한국의 금융시장 최대 위험은 바로 인플레다. 이제 1년 내에 발생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한국은행이 30일 그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발표했는데요. 네. 예, 금융 전문가들 약 80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서베이를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그 대내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으로 겪은 게 가계부채를 제1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약 한 44% 정도 되는 분들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금리 급등, 그다음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해서도 대내적인 위험을 이야기했고요.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는데 약 한 80% 정도의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빚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가장 큰 걸로 삼았고 두 번째로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한 60% 정도 분들이 찍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도 양적 완화 정책을 현재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위험 요소로 현재 지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40% 정도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나라도 안고 있다는 점이죠. 북한이 얼마 전에 그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은 우리나라한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한국 금융시장의 위험을 말씀하신 것 중에 인플레, 그다음에 통화 정책,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어느 하나 허투루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계부채 위험성, 또 시장금리 급등, 거기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좀 꼽아주시면서
공급망 차질과 또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정상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좀 경제에 좀 문제점들이 좀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아무래도 북한 관련성으로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조금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피크제로 뭐 이제 소송까지 나서는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무효화보다는 삭감률이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그 정년 연장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그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현재 사실은 소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사측과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텐데요. 반면에 사측 입장에서는 그동안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인력 적체 현상이나 임금을 좀 절감하는 데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노조들이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기사를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회사에다가 입장을 좀 밝히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 피크제를 폐지를 회사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귀추가 지목되는데 삼성은 이미 노조하고 소송전을 경험을 했어요. 2020년에 이미 한번 소송전을 임금 피크제에 관련된 걸 했기 때문에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신설했기 때문에 당시에 삼성은 법원에서 회사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떤 노사 관계가 이어질지 소송이 얼마나 계속 이어질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노사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잘 합의를 해서 서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이제 노사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하고 임금을 깎는 건 합법이라는 이런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무효화보다는 삭감률을 좀 조정하는 게 쟁점이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도 있는데 하지만 적정한 삭감률을 좀 내놓기는 힘들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또 다르고요. 또 결국 회사 사정과 외부 환경을 고려해서 삭감률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이야기인데요. 좀 3개월, 또 20만 원 미만은 좀 해당되지 않겠다라면서 조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할부 항공권 리볼빙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할부 항변권이라는 게 실제로 카드를 할부하셨을 경우에 이거를 취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요. 실제로 할부 항변권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끊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를 하실 수 있는데 이 할부 항변권이 행사가 안 되는 게 3개월 미만, 그다음에 20만 원 미만은 행사가 안 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 할부 항공권에 대해서 좀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번째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3개월 미만, 또 20만 원 미만, 또 상업적 이용으로 할 경우에는 이 행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금감원 리볼빙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조금 리볼빙 이야기 좀 언급해 주셨지만 이 리볼빙이 급증하자 이제 대책을 내놓은 금감원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리볼빙은 당월에 카드 대금을 다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 설정해 놓은 금액만큼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말 리볼빙의 금액이 7개 전업 카드사 전체로 약 15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약 한 18% 정도 이제 신장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서 카드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제때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실화가 될 수 있고 또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금 납부하시는데 높은 이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SR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리볼빙 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사실 손실보상금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어려운 그 경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리볼빙 금액이 늘어났던 것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도 제가 카드 그 항변권 할부 금액 항변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그 많은 그 시청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네 번째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악재가 또 우리 소비 시장을 좀 위축하면서 가계 경제까지 좀 어렵게 하면서 이 리볼빙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부담스러워서 다음 달로 결제를 미루는 이 리볼빙이 늘어나면서 취약 차주 증가에 따라서 부실 위협성이 커지자 이제 금감원이 대응에 나선 건데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가 축제들이 조금 한창이었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유명 가수 축제 초대 부담을 좀 안고 있는 대학들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학교에 등교도 하지 못하고 줌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올해부터 3년 만에 지금 대학교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유명 가수를 초대하는 비용이 높아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보통 취재 그러면 저희도 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보통 한 20분 정도 가수를 부르는데 네. 한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현재 출연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학이나 총학생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교육지책으로 외부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고 전광판 광고를 노출시킨다든가 학내에 부스를 유치한다든가 정책을 하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한 3년 정도 친구들도 네. 만나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이 풀리고 다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일환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연예인을 부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느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이나 네. 지역 주민들을 오지 말라고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티켓이 또 암표로 또 공공연히 거래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참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또 그다음에 등록금도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힘들긴 하지만 네. 한편으로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네. 어디까지 우리가 잘 합의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생각하게 되는 차원에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명 가수 축제를 초대하기에는 좀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들 이야기 살펴봐 주셨는데요. 이 유명 가수 대신에 또 전광판에 기업을 광고하면서 또 이제 광고 효과 수익률을 좀 내고 있는 대학들 그러면서 이제 축제에 함께 쓰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부족 해결과 예산 부담 완화로 가을축제 대학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자체 학교 콘텐츠들을 조금 개발하는 좀 차원으로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코가 카카오뱅크 채무자 제기 지원을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동안에 다른 금융기관들과 여러 가지 캠코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거 중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되는 채권들을 캠코가 인수를 해줘서 네. 그동안에 캠코에서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도 연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인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그동안에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에만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서부터는 이제 인터넷 은행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인터넷 뱅크가의 여러 가지 IT가 접목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약하고 연체 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캠코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좀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캠코가 인터넷 은행과 협업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은행과의 협업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또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 공정한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이 기사들 다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제 지난 이 뉴욕 증시는 좀 휴장을 했고 우리 다음 장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제 시청자분들께 오늘 한마디 권고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드디어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주식시장도 네. 저도 지금 매도 주부를 내놓고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신중하게 보고 계시고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늘 말씀드렸지만 네.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 특히 주식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는 내 체력과 원칙을 잘 지키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원칙을 잘 지키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채호 위원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체력에 맞는 투자하시면서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한채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